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제가 요즘 그 사연을 소개하거나 할 때 제 입장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엄청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 혼자.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듯이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거의 디폴트거든요. 조롱하고 놀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놀리인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래? 나도 들었어. 나도 그냥 막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친구 중에 듣는 친구 있거든. 근데 그때 이제 꿀밤 편 듣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연자들을 막 혼내고 그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진짜 웃겼는데 내가 사연 보낸 사람이면 진짜 다시는 안 보낸다.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근데 녹음할 때도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한테 너무 놀린다. 너무 놀리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저랑 같이 장난을 잘 치는 친구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도를 지나쳤구나. 제가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화풀이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연자분들한테 자꾸 하소연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안 그러겠다는 말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좀 정신을 차려볼게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끔 이제 진짜 완전 초창기 에피소드도 듣는데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말도 막 조심스럽게 막 이영애처럼 큰 소리 절대 안 내고 막 깔깔거리지 않고 이영애처럼요? 라면 먹을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나가는 말도 그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방송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번 그 매너리즘 편에서 다 같이 약간 다시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졌을 때 특히 까불이가 그때 했던 얘기가 더 솔직하게 자기 얘기하고 싶고 뭔가 편하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좋았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셋이서 더 엄청 이제 점점 데시벨이 높아지고 엄청 많이 깔깔거리게 웃게 되고 방송이라는 걸 잊고 친구랑 얘기하듯이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저도 한 조롱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쵸. 잘 긁죠 또.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때도. 근데 나는 약간 이제 주도는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2인자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잘 하는데 근데 까불이가 그렇게 하면은 나도 막 신나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애플 팟캐스트에 리뷰 달린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읽어줄게. 제목이 과거에서 보냅니다. 세 분이 조근조근 얘기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는 잠을 이루게 하고 어느 때는 제 일상의 BGM이 되고 어느 때는 저의 휴식이 되어주네요. 말씀하신 템플스테이는 다녀오셨을까요? 듣는 지금 9화 목소리 구분을 얘기 중이신데 아직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달려갈게요. 현재에서 만나요. 라는 말이 갑자기 난 걱정스러운 거야. 왜냐면 거기 이제 있어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만큼 그렇게 조근조근 하지도 않고 잠들기 전에 듣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너무 시끄럽고 이러니까 잠이 오는 목소리는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맞아. 그리고 막 목소리 구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처음에도 이렇게 막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존댓말 말고 반말로 진행하자고 정하고 시작했던 건데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우리끼리 그런 사연자분들에 대한 내적 친밀감 멋대로 쌓고 이제 막 놀리고 막 놀리고 처음 본 적도 없는 맞아. 사람인데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놀려. 근데 사실 밖에서도 현실 사람들한테 잘 그러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저희밖에 인성이 없어요. 좀 사실 조심한 거야 그것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약간 좀 거리감을
다시 더 볼까? 죄송해요. 음. 진짜예요. 짜증나네 저것도. 근데 맞아요. 진짜 약간 걱정되기는 했는데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좀 진짜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 근데 약간 진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순간들은 오잖아. 맞아. 맞아. 뭔가 엄청 친해질 친해질 때, 음. 내가 선 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이제 거리감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나는 자주 갖는데 팟캐스트에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우주.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이제 주제가 책인데요. 나는 그래서 엄청 내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되게 설레면서 왔어, 사실. 오, 좋겠다. 난 약간 좀 숙제 같았어. 나도야. 아, 진짜? 나도 근데 막 책을 내가 막 항상 원하는 만큼 못 읽고 숙제 같은 마음이 항상 있기는 한데 그냥 워낙 좋아하는 것 같고 내일도 저 서울국제도서관 가거든요. 나 그거 오는 길에 풀카 봤는데 근데 그거 그 얼리버드만으로도 너무 사람이 많이 이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현장 판매랑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주류 박람회급이 주류 박람회. 원한다고 갈 수 없는 맞아, 박람회.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인파가 너무 두렵고 걱정되긴 야. 하는데 얼마나 또 기가 빨리고 힘들까. 근데 막 엄청 많은 출판사들과 그런 부스들이 잔뜩 있고 새로운 책들도 막 있고 책에 관한 전시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토크 같은 행사들도 있고 엄청 뭐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밖에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좀 설레요. 그러겠다. 너 정말 그 전을 잘 다닌다. 다 도서전. 도서전, 그림책전, 네, 영화 네, 네. 맞아요. 어디서 하는 건데? 코엑스에서 할걸? 뭐. 아, 기빨려. 벌써 기빨려. 그치. 봉인사역. 그래서 내가 봉인사역. 내가 갈까 꼴씨. 말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또 예전에는 20대 때는 했지만 지금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내일 시간이 돼가지고 신청을 해놓긴 했어. 초하는 저한테 책벌레 이미지여가지고 부러워. 근데 멋있어. 내가 많이 샀었고 요새는 그래 덜 사지만 엄청 좋아하고 또 막 알고 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이 나오고 그런 걸 다 꿰고 있는데 실제로 읽는 책은 정말 적고요. 또 나는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읽기 때문에 그거를 끝마치는 건 더 적어. 맞아, 최근에 봤는데 병렬 독서가 좋은 이유 이런 릴스였거든? 근데 나는 병렬 독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 그게 동시에 여러 권 읽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읽기로 한 A라는 책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끝까지 최대한 읽고 싶고 만약에 못 읽게 되는 경우면은 그냥 끝나. 그거는. 그거는 그냥 내가 못 읽는 이유는 못 읽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읽는다라고 하고 다른 책을 읽는 거지. 내가 뭐 더 이상 읽기 싫다거나 근데 그게 단순 실증은 아니고 난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읽히는 것들이 있어 가끔. 그치.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포기한 책인 거고 아예 새로운 책을 다시 읽고 난 동시에 여러 번 읽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진짜 막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억지로 막 방학에 독후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할 때마저도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병렬 독서 하면은 기억 안 나지 않아 잘? 맞아요. 섞이고 막.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 권씩 읽고 싶어. 근데 일단은 읽는 속도가 느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책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걸 또 읽게 되고 저렇게 잘 안 읽히거나 좀 오래 걸리는 책들이 있으면 근데 나는 또 이거를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빠이 이게 아니라 잠깐 킵해놨다가 다른 책 읽다가 또 뭐 읽을 좀 여유가 되면은 읽고 근데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뒤에 읽을 때쯤에 앞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근데 뭐 읽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거의 한 10권까지도 동시에 굴리고 있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결국 그렇게 10권을 병렬 독서 해서 다 읽어?
뭐 그중에 한 반은 다 읽고 반은 그러다가 그냥 페이드 아웃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 이건 진짜 안 읽겠다. 이거는 앞에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걸 다시 읽고 싶지도 않고 뒤에도 이제 다른 더 읽고 싶은 책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 우선순위에 계속 밀릴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고이 접어서 다시 꽂아놓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결국에는 막 연장해도 거기까지 못 읽으면은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보통 평소에 막 그렇게 10권씩 굴리고 있진 않고 보통은 한 3-4권 정도인 것 같아. 그래도 많다. 맞아. 어쨌든 병렬 독서가 기본이네. 그치. 근데 그게 뭔가 내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냥 내 성격인 것 같아. 그냥 ADHD 독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새로운 독서 방식. 일단 책 읽는 속도가 매우 느려. 그리고 막 다 그거 해야 되잖아. 캡처도 해야 되고. 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조롱. 근데 일단 문장을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예를 들면 나한테 한 2-3시간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 남들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끝마치기가 어려워. 느리게 읽게 되는 이유가 뭐 같아? 집중을 잘 못해요. ADHD 독서. 근데 그게 내가 막 다른 거를 핸드폰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중 못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그냥 진짜 책만 볼 때도 같은 문장을 막 또 읽고 하는 적도 많고 이해가 안 돼서? 그 문장이? 아니 나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으로 다 확 못 들어가지. 빨리. 나도 그래. 그게 맞아. 심해요 좀. 나도 그래. 잠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네네네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책이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게 막 영화나 이런 거는 그냥 틀어져 있으면 그냥 본 것 같잖아. 맞아.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면 눈을 거기다 대고 있었으면. 맞아. 근데 책은 그냥 다 똑같은 흰 종이에 까만 글자인데 내가 그거를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집중해서 이렇게 더 주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너무 좋고 그러고 있을 때 너무 좋고 집중이 확 됐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짧고 계속 그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다시 읽으려고 하고 다시 읽으려고 하고. 맞아. 똑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저만큼 욕망이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걸 읽겠다는. 근데 읽을 때의 느낌은 진짜 비슷해. 너 책 자주 읽어? 안 읽지. 교양이 없잖아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얼마나 읽어? 진짜 안 읽어서 사실 팩트인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창피해요. 영어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 책이 없었어요. 제 역사에. 어렸을 때부터 읽은 기억이 거의 없고 TV 봤어요. TV. 아까 책을 읽으면서 오는 기쁨 같은 거를 느껴보지 않았어? 책을 읽은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읽긴 읽었잖아. 왜 나도 생각해보면은 내 인생에서 책 제일 많이 읽었던 시기가 초등학생 때거든? 초등학교 4, 5, 6학년 요때? 근데 그때 좋아하게 된 이유도 막 학교에서 엄청 독서시키잖아. 막 다도광 상 주고.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 책을 읽는 게. 오히려 그땐 진짜 안 읽었는데. 나는 그래서 그때 내가 3학년 때까지만 초등학교 다니고 전학 갔거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내가 제일 가까워진 친구가 엄청난 책벌레였어. 근데 걔 영향도 있고 전학 간 학교에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하교하면서 도서관에 들러가지고 우와. 책을 2권씩 빌려가지고 맨날 본 거야. 진짜 다도광이다. 멋있다. 멋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도 막 시간 정해서 하고 이랬으니까 허락받고 했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책 보고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4, 거의 다 5, 6학년? 소설. 와, 난 그때 진짜 안 읽었는데. 나는 딱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점점 안 읽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책을 진짜 안 읽었어.
오히려. 음. 그리고 딱 그 초등학교 고학년, 막 4, 5, 6학년 이때 뭐를 좀 그나마 읽었냐면 인터넷 소설. 그건 읽었어 나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것도 그때. 많이 읽었지. 막 그거는 그- 너무 내 가치관을 형성했어. 큰일이야. 아직도 찾고 있어 그 사람. 비디오방, 만화방 같은 데서 맞아, 빌려가지고. 맞아. 기억나. 막 기현이 거나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읽고요. 미치겠다 진짜.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책 안 읽는 와중에 유일하게 재밌게 푹 빠져서 읽었던 게 해리포터 시리즈. 그것도 1, 2, 3, 4권까지는 우리 집에 있었고 사줬고 그 5권은 없어가지고 비디오방에서 막 나올 때 빌려가지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진짜 유일해가지고 확 선명하게 기억이 있고 그거 말고 진짜 중고등학교 얼마나 그 감수성 넘치고 하는 맞아. 시기에 기억나는 책이 한 권도 없어. 그때 일진이어가지고 바빴지 않아? 공부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농구하랴, 노래방 가랴, 연애하랴, 교복 줄이랴. 근데 겁나 이제 성인 돼서 그 재미를 새롭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늦게 머리가 튀었네.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책 있어? 없어. 나는 진짜 없어. 자신 있게 말해. 동화책 이런 거? 없어. 뭔가 나는 그 책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도 집에 책이 엄청 많았어. 그게 중요해. 맞아. 그리고 그게 중요해. 어렸을 때부터 내향적이니까 그것도 중요해. 항상 이제 집안에서 제일 조용한 구석탱이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는 거야. 근데 이제 주변에서 모르겠어. 책을 주는 분들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집에 막 뭐 전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정주행했던 것 같아. 어떤 뭔가 전래동화나 나도. 소설이나 동화 이런 전집 것들을 같은 거. 그거를 계속 정주행하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이제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붐이 엄청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필두로 일본 작가들이 엄청 떠올랐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막 뭐지?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 막 이런 거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막 많이 읽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입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입시해야 되니까 따로 독서를 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학 지문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은 발췌된 어떤 부분만 나오잖아.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소설이기는 해. 맞아. 그래서 그 소설의 작가랑 제목을 알아놓고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막 그런 걸 읽고 그랬었죠. 그거는 약간 좀 합법적으로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거 읽는다고 뭐라 안 하잖아, 아무도. 공부의 일환이죠, 그것도. 그치.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문제를 풀거나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이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더 재밌어 했는데 오히려 대학교 와가지고 다 놔버린 것 같아. 바보가 됐어. 진짜.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막 카카오톡 생기고 스마트폰 쓰고 이러니까 뭐 책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거는 그냥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떤 소식을 접해서 뭔가 어떤 영화가 개봉하는데 원작 소설이 있대. 그러면은 나 이거 영화 볼 거니까 소설을 읽어볼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너무 좀 멍청한 것 같다. 요즘 너무 그 릴스랑 쇼츠 같은 것만 보니까 너무 사람이 단세포 생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내 눈에 재밌어 보이는 제목과 그리고 대충 펼쳐는 봐. 근데 스포 당하면 안 되니까 너무 뒤는 안 보고 앞에만 펼쳐가지고 문장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못 읽겠는 문장들이 있거든? 되게 유명한 한국 작가인데도 읽어보려고 펼치면은 문장이 너무 긴 거야. 한 문장이 막 4줄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최근에도 구병모 작가 책을 빌렸다가 못 읽고 그냥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읽는 거는 이제 번역된 소설, 추리소설, 일본 추리소설이나 영화화된 미국 범죄소설 이런 걸 많이 읽어. 그러니까 다 흥미 위주야, 결국.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왜 아쉬운 듯 말해? 뭔가 나는 책을 읽으면은 진짜 이렇게 마음에 자양분이 되는 것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소설도 그런 그중 것도- 하나잖아. 맞아. 인문학이잖아. 그런가? 추리 당연하지. 소설도 어.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근데 진짜 너한테 들은 말이랑 똑같은 말을 최근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음. 내가 최근에 도서관 반납 기한이 다가와가지고 회사에도 가져가야겠는 거야, 소설책을. 그래가지고 일본 되게 옛날 작가 중에 에도가와 란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추리소설 단편집이 있었어. 진짜 짧은 거.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읽고 있었는데 다른 선배가 보더니 너 엄청 똑똑해 보인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은데 이렇게 되게 기분은 좋은데 좀 찔리는 거야. 왜냐면 이거 똑똑과는 거리가 먼 그냥 내가 재밌으려고 읽는 책이어가지고 너 책 자주 읽어? 너 책 많이 읽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 흥미 위주의 소설이에요 이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흥미 위주면 뭐 어때 책을 읽는 건데 맞아. 이러셔가지고.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생각을 버려. 그럼 예술가는 다 뭐야? 책이 다 흥미가 맞아. 있어서 읽는 그런가? 거지. 맞아. 무슨 뭐 재밌으려고. 뭔가 지식도 있지 당연히 그 안에.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이거 뭐야? 픽션 쓰는 사람들은 다 뭔데? 엔터테이너야? 왜 나 버튼 눌렸지? 화내는 방법 2.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책을 약간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읽기 그게 때문에 찐 뭔가 즐기는 책을 거지. 즐기는 사람 맞아. 아닌가? 그런가? 넌 틀렸어 지금. 바꿔.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바꿔. 너무 숨 쉬듯이 책을 즐겨서 그게 뭔가 특별하게 어. 어떤 뭔가 유익한 그런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맞아. 것 같은데. 책이 재미가 되는 게 1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는 그거 또 아니라고 한다. 나는 근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봤거든. 내가 책을 왜 읽는지. 근데 내가 옛날부터 책을 좋아했던 이유도 뭔가 다른 세상으로 빠질 수 있어서인 것 같아. 여기는 진짜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맞아.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는 정말 이 책이랑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특히 너무 좋아. 헝거 게임 이런 거 읽으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직도 재탕하거든요. 영화도 재탕하고 소설도 재탕하는데 그거 완전 그 대표적인 청소년 문학이잖아. 그치. 진짜 막 벌써 근데도 좋아해.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진짜 난 영화만 봤어. 그거 진짜 책 읽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끔 그런 재밌는 책들을 만나면은 다시 이제 책에 빠지는 시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잊어버리면 책도 안 읽고 살다가 또 재밌는 책 만나면은 또 책 읽게 되고. 너무 최첨단 기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가? 이 책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빠져 있으면은 진짜 막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다 그려지면서 완전히 그 세계에 몰입이 되잖아요. 그것과 나만 남아서. 근데 그런 경험을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돈과 이런 걸 들여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책은 너무 이렇게 지금 읽는데 어떤 전기 코드도 안 꼽아도 되고 그냥 엄청 이 종이와 이것도 되게 가볍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미래의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로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 맞아. 뭔가 많이 느끼는 게 뭐 책을 베이스로 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뭔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인간의 상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실사화가 된다고 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결국 내가 스스로 상상해서 보는 게 이제 제일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진짜 재밌다. 예를 들어 막 2100년엔 너가 책을 읽고 있어? 그럼 너 책을 읽어? 너 책을 읽을 줄 알아? 너 그 세상에 들어가? 그럼 난 들어가곤 해. 그럼 와, 약간 이게 너무 어려운 능력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일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책 읽고 저기에 들어가 있어.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 일상생활 하려면 그 글자는 다들 읽을 거 아니야. 그때도 아닌가? 말을 하고 근데 막 이제 심해지면 만약에 이 세상이 과도화되고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 어떤 책인 사람이 진짜 극소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세계관 안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소설이야. 근데
영상은 막 펼쳐지는데 진짜 글자로 활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될 거지. 수도 있다. 스스로 상상해서. 어. 그 능동성이 안 남을 수도. 네, 저거야말로 재밌는 상상인데? 진짜 재밌고 무섭다. 무섭다. 아, 저는 책을 언제 읽냐면 응. 안 읽어요. 안 읽고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체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체면.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방학에 영화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아직 못 썼어요, 당연히. 그러면 스태프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저께도 한 분이 같이 일을 하기로 한 분인데 지금 이미 실망을 30% 정도 해서 내가 몇 프로냐 물어봤어. 그때 70%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럼 진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등 돌리겠다. 날 더 이상 안 보겠다가 나의 마지노선인 거야. 아, 그게 무서운 거지? 그것만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래서 동시에 같은 말로 제가 예를 들어 높이 사는 어떤 친구가 그 책을 보고 있어. 그럼 저도 그거 사요.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요, 늘. 어차피 난 잘 모르고 누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뭐가 좋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쟤는 참 교양 있어. 하는 애가 어떤 책을 읽고 있어. 아니면 이 책이 좋대. 그럼 무조건 사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읽어? 읽어. 끝까지? 그게 내가 읽는 유일한 책들이야. 오. 그래도 되게 좋은 맞아. 모방인데? 맞아. 어쨌든 뭔가 믿는 사람이 하는 걸 믿는 거잖아. 맞아요. 따르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문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도 따라가는 거야? 어떤? 만약에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사람이 막 별로래. 그러면은 읽으면서 너도 별로라고. 이게 별로인 책. 이래서 별로라고 했구나. 이건 별로인 거구나. 이건 별로. 이렇게 약간 이동진 보고 영화 보는 거 고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그 책에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 그치. 나는 걔랑 다르게 느끼기도 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 방향성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이건 이런 게 재밌는 거랬어. 이런 게 좋은 거랬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밖에 책을 안 읽는다. 근데 대학원 다니면은 많이 읽지 않아? 읽으라고 시키지 않아? 교수들이? 교수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 그래?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나 봐. 제발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수업 중에 하나가 숙제가 책 읽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2권이나 읽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경사야, 경사. 뿌듯했어? 너무 뿌듯하지. 그래서 이거 아니, 그래도 시키면 또 읽네. 읽고 끝까지 읽고. 왜냐면 그거 발표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실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읽었어요. 소설이에요? 하나는 에세이이고 하나는 연극 희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이런 일이 저는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거든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무슨 내용인데? 하나는 재밌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남유아 소설가의 에세이인데 그 어머니가 말기암 환자이셔가지고 스위스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조력 사망을 하러 가세요. 그거를 딸이 같이 동행해요. 그 여정을 담은 에세이예요. 그래서 엄마 어릴 때 회상 같은 것도 나오고 엄마는 이런 아이였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쩌다가 그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나오고 같이 스위스로 떠나는 날 가는 여정. 그래서 가서 그걸 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국에 와서 그 이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선택한 책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 스스로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 혹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이번 상반기에. 그 새로운 시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겠기도 하고 너무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안락사를 하는 그러니까 조력 사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다 해서 이 책을 읽게 된 건데 그 제목이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잖아요. 근데 이걸 이 어머니가 하신 말이거든요. 이 고 조순복 여사. 근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게 저는 책 제목만 보고 어떤 책인지는 알았으니까 하루 더 살고 싶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위스에 도착하신 날 다음 날이 그 조력 사망하기로 한 날인데 오늘이 다음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셨어요. 그게 너무 제 생각과 다른 말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는 말인데 딸 입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딸은 엄마의 결정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으면서도 그건 엄마가 나를 떠나겠다는 얘기잖아. 하루라도 빨리. 나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고 이런 게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슬퍼.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을 때마다 봤거든요. 그냥 사실 이번 학기에. 어머니가 원래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날짜를 조금만 땡기자. 왜냐하면 너무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땡기자고 계속 땡기세요. 근데 딸은 안 될 수도 있어. 거기서 이러는데 또 된다고 하면 이게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엄마는 왜 하루라도 빨리 날 떠나려고 할까. 그런 어떤 감정들이 더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떠나보내줘야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럴 때 남은 사람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이랑 너무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제목은 여름의 잠수이고 글 쓴 작가가 사라 스트리츠베리 그리고 그림 작가가 사라 룬드베리인데 전주에서 사라 룬드베리 전시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보게 됐고 표지가 진짜 예쁘잖아요. 청량하고 뭔가 이름도 여름의 잠수고 빨간색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막 누워있고 그래서 되게 청량한 여름의 따뜻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았고 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또 관심 있어 하니까 그림책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는구나 이게 너무 새롭고 근데 또 그 그림은 되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아 약간 애프터선 같은 거구나? 아니요? 이거 방금 초하가 읽어보라고 해서 좀 빠르게 읽어봤는데 이게 더 충격적인 이유는 아이 시점으로 많이 표현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이라고 다 뭐 애들만 보라는 건 이거는 아니겠지만 좀 성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애들도 보는 거지 어쨌든. 그치.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좀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근데 그 어떤 묘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보기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않게 묘사가 된 것 같고 근데 충분히 또 이런 주제들도 아이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너무 좀 스포가 상관없나? 얘기해도 될 듯? 너만 난리야. 어렸을 때 아빠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제 면회도 가고 왔다 갔다 아빠를 보러 병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지에 이제 성인 큰 여자랑 같이 소녀가 그려져 있어서 처음엔 당연히 엄마이겠거니 했는데 그 병원에서 만났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고 좀 커서 성인이 된 시점에서 회상하듯이 서술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여운이 남았어. 그래서 아빠가 그냥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비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아마 입원한 환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점점 연애도 안 받고 싶어 하고 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얘는 어린 아이 시점에서 뭔가 나름 아빠를 계속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고 슬프고 그런 와중에 그 사비나라는 친구가
얘한테 계속 말을 걸고 그래서 둘이서 마치 여기가 수영장인 것처럼 잔디밭에서 수영복을 입고 놀고 약간 환상 속에서 노는 것처럼 병원 안에서도 막 무슨 왕한테 뭐 인사를 드리러 가고 막 이러면서 환자들을 또 막 다른 캐릭터들처럼 이렇게 보고 뛰어다니면서 막 놀거든요. 그러다가 아빠는 이제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해. 근데 이제 사비나는 언급이 되진 않는데 그림 속에서 아직 그 병원 안에 있는 모습으로 작게 보여지고 끝이 나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막 그런 것도 들고 여러 가지 아빠의 그 마음에도 좀 궁금해하게 되고 네, 공감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책이었고 또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저거는 키티 크라우더라는 작가의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을 가져왔는데 키티 크라우더 작가도 전주에서도 전시하고 있고 한남동의 알부스 갤러리에 지금도 전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엄마인데 메두사잖아요. 메두사가 괴물이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엄마를 그림책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도 일단 너무 새롭고 좋았고 그림도 엄청 막 머리카락에 엄청 집착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머리카락이 진짜 강렬하게 진짜. 그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밖에 안 보이고 막 근데 이제 그걸로 자기 아이를 계속 이렇게 약간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엄마로 그려져. 원래 이렇게 머리카락만 뒤집고 숨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막 그렇게 자기처럼 꽁꽁 싸매고 숨기려고만 하는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도 너무 좋고 색연필이랑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너무 다채롭고 너무 강렬하고 그런 거야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그런 메두사나 아니면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 역할의 캐릭터들이나 너무 뭐 그런 마녀 같은 약간 괴팍하게 생긴 그런 캐릭터들 또 그런 심술궂은 캐릭터들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재밌고 뒤에 그냥 배경에 자연 풍경 같은 것도 엄청 뭐랄까 엄청 존재감 있게 엄청 다채롭게 그리는데 또 상상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림책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보면서. 우와, 그럼 결국에 결말은 엄마도 해방된 거야? 머리카락에서? 근데 좀 슬프기도 했어. 왜냐면 마지막에 머리를 짧게 자르거든. 그 머리밖에 안 보였던 메두사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학교에 보내고 근데 학교에 보내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는 나타나지 말라 했나? 숨어 있으랬나? 따라오지 말라고 애들이 보면 무서워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세상으로 나오는 아이를 통해서 뭔가 내가 아는 그림책은 항상 서점에 가도 그 아동 코너에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읽는데 두 개 다 애들 시점인데 또 어른의 얘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성인들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요새 그래서 나 교보문고에서 요새는 온라인 서점 이용을 하는데 메뉴에 카테고리 보면은 그림책은 일단 유아에 있긴 하거든요. 유아 들어가면 그림책이 있어. 근데 그림책 중에서도 학습 교육용 그림책도 있고 카테고리가 그다음에 0세부터 100세 그림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 보험 같다, 보험.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그림도 조금 더 예술 작품 같고 이야기도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맞아. 볼 수 있는 그리고 닿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어린 왕자처럼 어릴 때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고 근데 커서 보면은 또 다르게 읽히는 맞아, 맞아. 그런 그림책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너 옛날에 100만 번 산 고양이 맞아요. 그거 네가 알려준 건가?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것도 이거다. 나한테 얘가 그거잖아. 책 읽는 애. 근데 얘가 이거를 나한테 선물해줬나? 아, 그래? 생일 선물로? 이거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그걸 선물로 줬어. 아, 진짜? 사서. 내 걸 준 건 아니고. 근데 엄청난 이제 나에 대한 반전 매력을 본 거지.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심지어 되게 신박하잖아. 그림책에 뭔가 글 읽는 책을 뛰어넘어서 그림책?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게다가 내용도 심도 깊고 해가지고 그때 좀 잘 써먹었네요. 그때 아주 톡톡히 써먹었대. 아, 그림책이라고 애들만 보는 건 아니더라고. 막 이런. 일본 작가. 사노요코라고. 그 작가도 약간 좀 심술궂은 할머니 같은 그런 캐릭터가 좀 매력 있는 작가인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좋은데, 네, 저것도 곧 제 주위 분들한테 선물 주면서 한번 읽어봐. 그림책이 근데 선물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뭔가 볼거리도 있고, 뭔가 선물 같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맞아. 근데 책 선물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아. 책 선물. 맞아.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잘 읽을 텐데 해서 안 사주게 되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으니까 안 사주게 되고. 맞아. 책을 아예 선물 리스트에 생각하지 않지. 나는 이번에 생일 때 위시리스트에 교보문고 상품권 많이 올려놔가지고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막 그림책들이랑 막 여러 가지 주문했어. 그 리스트 좀 나도 알려줘. 그리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감흥을 느껴야 되는지까지, 별점까지 같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킹받네요. 암기 과목 외우듯이,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원래 1년에 많으면 10몇 권 책을 적을 때는 한 5권? 그 정도 읽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12월에 해 넘어갈 때쯤 좀 그런 거 정리 같은 거를 해보는데 근데 아마 시도하거나 산 책은 더 훨씬 많을 거야. 막 한 30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요새는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림책을 벌써 한 진짜 100권 읽은 것 같아요. 이것도 책을 읽었다고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이지. 너무 재밌는 책이 많은데 그림책은 이제 더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그냥 소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영화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얘기할 법한데 그림책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성인들 중에서는. 네. 뭔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가 서점을 들어갔는데 어떤 작가의 책으로만 코너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봤는데 그림책이었거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림체가. 내가 거기서 그거를 흥미롭게 보고 그 선자리에서 2권을 읽었어. 그 시바타 케이코라는 사람이거든? 후라이 판다라는 책인데 그 후라이 팬이랑 팬더의 합성어거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인상에 남았어.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그때 근황 토크 할 때도 가차에 엄청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파상점 막 돌아다니는데 그 작가 굿즈를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거야. 한국에 책 되게 많이 나와 있네. 그래서 뭔가 한국에도 매니아층이 있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그 그런가 작가 보다. 포스트잇 하고 그랬거든. 이분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빵도둑이라는 건데 캐릭터 너무 귀엽고 이 키링도 가차로 뽑았었거든요. 귀여워서. 귀엽게 생겼다. 식빵인가요? 아, 여러 개구나. 쥐가 식빵을 덮어 쓰고 있는. 헐, 징그러. 귀여워. 너무해. 귀엽다. 그래서 그때 책이 막 아동 코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신간 코너에 그렇게 꾸며놨던 건데 막 어른들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그림책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면은 너는 거의 책 인터넷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사고 가끔 그냥 서점 가는 거 좋아해서 우연히 뭐 어디 동네에 서점
들리기 괜찮은 뭐 약속이 있었어. 그러면은 독립서점이나 이런 데 들리면은 좀 한 권씩 사고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근데 대체로 좀 계획이 없는 책을 사려고 해. 그걸 그냥 재미로 좋아해. 거기서 발견한 책? 근데 맞아. 막 읽고 싶었던 책들이나 막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온라인 서점에서 사는 것 같아요. 맞아. 독립서점은 그런 대형 서점에 안 파는 책 많고 좁다고 해야 되나? 장르들이. 그래서 제목 같은 거 보고 평소에 흥미로웠는데 이러고 막 보게 되고 그 독립서점은 책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 좀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막 텍스트입 막 이러고 다시 약간 독서 열풍이 분다 이러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용의 과시용 독서가 유행한다. 막 이런 말이 인터넷 세상에서 물론 아무도 지금 공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독서 열풍이란 말이 너무 웃기잖아. 네, 그냥 출판사계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돌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과시용 독서여도 너무 좋다. 그치. 책 사고 안 읽는 거여도 너무 좋다. 맞아 맞아. 그때 막 도서관 책 인보만 해도 너무 좋다고 한 것처럼 너무 그거는 작가들한테나 출판사들한테 도움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부채감이 약간 좀 덜어졌지. 실제로 그 한강 작가 수상하고 난 뒤에 그런 기사들 많이 떴던 것 같거든. 맞아, 맞아, 맞아. 읽지도 않으면서 한강 책 구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런 게 진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나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책을 읽는 행위보다도 뭔가 책을 사고 있는 나. 아, 교보문고에 있는 나. 그냥 교보문고. 가방은 교보문고. 그냥 교보문고. 거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아, 나도 진짜 지적 허영심이 있구나. 이걸 항상 느끼거든요. 서점에 가면 괜히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부하고 싶어지고 관심은 있었는데 전혀 스스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장르나 카테고리 이런 데 돌면서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그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지적 허영심이 없었으면은 예술은 없었을 거라고 뭐 그런 딱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위로를 받았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보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이 있는 것 중요한 것 같아. 너가 가져온 책은 뭐야? 저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은 그녀들의 범죄라는 일본 추리소설인데 딱 제목만 들어도 빅 리틀 라이즈 느낌 나지 않아? 근데 진짜 그런 거야, 내용이. 재밌겠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결말은 아니기는 했어. 그러니까 약간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다쳤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래서 이게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것도 재밌게 읽었고 그 최근에 컨택트 원작 소설을 샀는데 그거 아직 숙제야. 그래서 아직 심지어 양장본으로 샀는데 열어보지도 못했고 아직 그리고 아까 말한 에도가와 람포의 인간의자라는 책인데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집에 있는 어떤 한 단편이고 저는 좀 추리소설, 범죄소설, SF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추리소설이 뭐야? 가장 좋아하는 추리소설? 깜짝 놀라네. 이거는 근데 뭔가 지금 근데 막 하나를 꼽을 순 없는데 제일 번뜩 생각난 거는 그냥 셜록 홈즈 시리즈.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접했고 그 노랑 색깔 그 전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그때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셜록 홈즈 시리즈랑 에거사 크리스티 책도 좋아하고 그 스티븐 킹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 이 아저씨가 쓴 책들이 영화화된 게 되게 많을 거야. 샤이닝도 그렇고. 근데 막 누구 하나 딱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 막 작가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김현수 작가를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좋아했던 이유는 약간 좀 그 책에서 느껴지는 소박함? 맞아.
맨날 약간 좀 무겁고 똑똑해야 될 것 같은 책들을 읽다가 그 사람 책을 읽으면 너무 담백하고 일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소설도 다.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 나는 소설은 항상 소설을 가장 재밌게 읽는데 또 막상 읽은 책을 보면은 약간 사회과학 서적이나 저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에세이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 더 작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좀 더 손이 가나 봐. 그래가지고 소설을 생각보다는 많이 못 읽었는데 20대 돼가지고 그 한국 현대의 단편 소설들의 재미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젊은 작가상 젊은 작가상 수상작집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2014년 그때 처음 읽고는 황정은 작가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은영 작가 쇼코의 미소 읽고 또 너무 좋아했고 요새는 좀 잘 못 읽었어. 요새는 그래서 특별히 막 완전 꽂혀있는 작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국 작가 중에 레이먼드 카버라고 그 사람도 약간 단편집만 읽어봤거든요. 단편집들.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읽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짧은 단편 소설들을 그나마 좀 많이 읽게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림책 말고 그나마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소설은 추천받았는데 누가 너 이거 좋아할 것 같다 추천해줘가지고 셀리 루니 아세요? 몰라요. 셀리 루니라는 아일랜드 작가 있는데 아마 노멀 피플이라는 책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그게 좀 그나마 유명한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내가 읽은 게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대는 어디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약간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약간 그런 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동시대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 여자랑 친구랑 여자 둘의 시점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교차로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둘이 메일을 주고받는데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연애를 하는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둘이가 아니라 각자 각자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연애 소설인데 세상에 대한 어떤 걱정과 세상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불안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어. 이 캐릭터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약간 토론하듯이 메일도 엄청 길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캐릭터들인데 왜 추천해줬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재밌었어. 재밌게 읽었어요. 좀 자의식 과잉인 것 같은 그런 여자들. 근데 이게 또 책을 얘기하는데도 되게 영화 취향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제가 한 권 더 가져온 것도 가족 얘기거든요. 저 뭐야? 진짜 효녀인가 봐요. 어떡해. 나 진짜 착한 딸인가 봐. 그 단지 세상의 끝이란 영화 있잖아요. 자비의 돌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희곡이 원작이야. 근데 그 희곡 책을 읽었어. 원작 희곡을. 그래서 저자는 장-릭 라가르스라는 프랑스 희곡 작가고 번역을 임혜경 작가? 번역자가 한 거고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안 봤어요. 안 봤죠. 내용이 그냥 간단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34살 루이라는 장남이 10년 만에 자기 고향에 가요. 그래가지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거든 그 집에. 10년 만에 가니까 막 다들 막 알아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막 낯설고 이래. 근데 걔가 거기 간 거는 나 불치병 걸려서 곧 죽는다는 얘기를 하러 간 거거든 사실. 근데 그 얘기를 결국 못 하고 나와. 그 집에 있는 동안.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뭐 엄마의 독백도 되게 길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루이가 되게 똑똑하고 동생들한테는 넘사벽인 오빠고 형인가 봐. 그래서 걔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루이한테 걔네들 이제 동생들 가리키면서 걔네들은 너한테 아마 말을 잘 못할 거다. 너한테 말을 너무 짧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불친절하게 하거나 할 거다. 왜냐하면 너랑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너랑 얼마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급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거고 그러면 너는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럼 너는 뭐 옅은 미소 하나만 날려줄 거다. 아마 너는 늘 그랬듯이. 근데 그게 걔네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걔네는 오랫동안 너의 그 미소만 기억할 거다. 결국엔 또 그건 상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랑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잘 못한다는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족들 부모를 오래 막 자주 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기한이 있잖아. 어쨌든 내일이면 가고. 그럼 그 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맞아. 뭔가 정보 조절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너무 나만 아는 얘기라서 이 사람한테 안 닿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얘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라서 또 말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져가지고 좋았다. 그러네. 가족 얘기도 좋아하네. 나 가족밖에 없나 봐. 아까는 엄마, 지금은 이 가족들. 디센던트도 가족 얘기. 맞아. 그림책 보고도 아까 아빠 얘기라고 막. 어떡해. 엄마, 아빠! 듣고 있어? 집에나 가서 잘하세요. 연락이나 받아요, 연락이나. 우주. 아, 저희가 오늘 이래가지고 그 책 읽은 것도 나름대로 꽤 준비해온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읽었네 근데. 그치? 나 최근에 읽은 책 2권이나. 그리고 네가 얘기한 작가들 내가 다 알잖아. 김현수도 알고. 그니까. 구병모도 알고. 다 알잖아. 나 어떡해? 난 심지어 구병모 작가 책 안 읽어봤어 아직. 근데 나는 구병모 작가는 그래도 엄청 대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친구네 집 가도 막 티순이도 여러 권 갖고 있더라고 책을.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했어가지고 그 위저드 베이커리도 엄청 잘 되지 않았어? 아, 그럴걸? 근데 너무 막 많잖아 뭐가 막 되게 수사도 많고. 길더라고. 그런 책을 읽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점점 그냥 독해력,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읽게 되고 그 문장을. 난 최근에 사전을 샀어. 아니 산 게 아니라 사실 함스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무슨 왜요? 사전? 몇만 원짜리. 무슨 사전? 국어 사전? 너무 근데 갖고 싶은 지가 오래됐는데 또 계속 갖고 싶어서. 이거 진짜 신박하다. 나 이거 할래. 뭘? 이거 힙한 것 같아. 무슨 사전이야? 제목이 뭐야? 근데 보리 국어 사전을 샀는데 그게 그 컨셉이 남녘 북녘의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이에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국어 사전들 막 초등학생들 용으로 나왔다고 해도 맨날 말이 너무 어렵고 설명한 그거의 뜻을 쫓아가야 돼.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북한 학생들의 말도 다 이제 우리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싣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같은 거의 이름들도 좀 열심히 넣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나는 사전을 왜 갖고 싶었냐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때마다 이거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사전 검색을 하지만 종이 사전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말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위아래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해보고 이제 커서는 못 해봤으니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샀어요. 근데 그림도 너무 예쁘게 사파들이 들어가 있고 좋은데 조금 살짝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많이 실려있지는 않는 것 같아. 네,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전도 좋아해요. 진짜 신박하다. 이거 너무 힙해요. 너무 좋아. 사전도 좋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맨날 말하면서 어휘력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맞아. 너무 좋아. 뜻을 막 정확하게 알고 싶기도 하고. 맞아. 아무튼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책 얘기 사실 나는 못한 얘기들 좀 있지만 그래도 책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다음에 그림책 좀 소장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읽어주는 시간도 좋다.
초하가. 아마 그 저작권 또 맞네.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소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두 페이지 정도 읽고. 오늘 뭔가 네. 저희답지 않은 처음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 책 얘기는 아예. 그치. 음. 아예 안 그랬나? 다뤘던 우리 주제였어. 책 몇 얘기 화 아예. 만에. 징하다 진짜 우리도.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왔는데 되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네. 재밌었어요.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하면 좋겠어.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